안녕하세요. 세종마을 공동체 톡톡 윤진아입니다. 네, 오랜만에 자전거를 탔습니다. 우리나라 가을 날씨 너무 좋죠. 문득 오전에 창밖을 보다가 이 좋은 계절 가을이 어느 순간 훅 지나가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굴러봤는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너무 좋았어요. 그동안 운전을 하면서는 보지 못했던 또 느끼지 못했던 풍경이 제 눈에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거리에 뒹구는 낙엽, 또 금강에 물이 지어 있는 생소한 철새들, 특색 있는 공원의 조형물들, 그리고 하하호호 산책하는 사람들, 또 자전거 타면서 지나가는 우리 시민들. 그냥 차로 다녔다면 지나쳤을 풍경이 소박하지만 예쁜 우리 시민들의 일상이 제 눈과 마음에 와서 콕 박히더라고요. 왠지 따뜻하고 정감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짧아서 항상 아쉬움이 남는 좋은 계절 가을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께서도 가벼운 마음으로 자전거를 타고 동네 여행을 한번 떠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 들려드릴게요. 자전거 탄 풍경이 부릅니다. 너에게 난 나에게 넌.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만 너 너의 하얀 손 위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너에게 난 해질
네,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으로 오늘 세종마을 공동체 톡톡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98.9MHz 세종 FM에서는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공동체의 따뜻한 사례를 발굴하고 또 마을 공동체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세종 마을 공동체 톡톡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다양한 공동체를 직접 만나보는 시간,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흥미로운 공동체 이야기 함께 하시죠. 오늘 만나볼 공동체는 청년 공동체 포텐셜입니다. 조수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조수영 대표님은 자전거 좋아하세요? 자전거를 최근에는 타지는 않았는데 네. 학창 시절을 많이 탔던 것 같습니다. 어떤 네. 좋았던 기억이 있으실까요? 제가 논산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그 동네 초등학교에서 네. 운동장에서 이제 두발 자전거 익히려고 이제 네발 자전거로 이렇게 타서 이렇게 운동장을 돌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흔한 일상일 수는 있겠지만은 거기서 이제 가끔은 그런 일상의 소중함을 네. 좀 다시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네. 이 자전거가 저는 건강을 위해서 타는 거를 많이 봤는데 또 이렇게 유년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되살려주는 좋은 또 자전거의 이야기가 있네요. 네네. 포텐셜 청년 공동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떤 모임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네. 포텐셜 세종 청년 모임이고요. 일단은 저희 모임은 매주 수요일하고 일요일에 진행을 하는데, 현재까지 지금 138회 정도 모임을 진행을 하였고, 와, 네. 회원분들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한 14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저희 모임의 이제 주요 그 활동들은 되게 네. 이제 포스트잇으로 자기 생각을, 자기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이제 발제를 해가지고 이제 섞어서 이제 뽑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온전히 이제 참여자가 주인공이 돼서 자기의 의견이 존중받는 그런 자리를 저희가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 같으면 내가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면 부담을 가질 것 같은데 네네. 확실히 이 청년분들은 적극적인 면이 또 돋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포텐셜 이름도 좀 독특한데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짓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포텐셜이라는 단어를 어디선가 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흔히 이제 포텐 터진다 막 그런 이제 흔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일단은 제가 이제 포텐셜이라는 단어의 뜻인 이제 가능성, 잠재력이라는 그 의미를 좋아해서 저를 비롯한 이제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삶에서 좀 가능성을 일깨우고 보여줬으면 해서 짓게 된 이름입니다. 그렇군요. 너무 어울리는 이름이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모이게 되셨어요? 모이게 된 계기는 일단은 개인적인 측면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작년에 4월 22일에 모임을 모집하는 그런 어플을 통해 가지고 네, 제가 이제 문득 새벽에 감성에 젖어가지고 그러네요. 네,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모임을 만들자마자 그 주에 2분 정도 참석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수영 대표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이 세종으로 옮겨 오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부모님이 개인적인 그 사업 때문에 네. 같이 이제 여기 세종으로 오게 되었고요. 네. 이제 지금은 조치원에서 제가 지금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주 초창기에 좀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초창기에는 되게 이제 아직 세종시는 개발 훨씬 하기 전이었고, 네. 이제 조치원만 이제 연기면이었죠. 그때는 연기군이었죠. 네, 그때 당시는 그냥 어떻게 보면 동네였는데, 그 동네에서 이제 좀 기가 센 분들도 있어가지고 사실 좀 적응하기가 좀 생각보다 쉽지 않았죠. 네. 그렇군요. 네네. 어쩌면 그 초창기의 그런 경험들이 이런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계기가 되줬나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로 되짚어 보면 그런 원인들이 하나하나 축적이 돼가지고, 네네. 네, 제가 이제 한번 갈아엎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또 모임을 또 만들게 된 것 같네요. 네. 청년다운 포부로 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간단하게 활동 내용을 알려주셨는데 네.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모임의 정체성인 포스트잇 발제는 말 그대로 이제 인문학, 심리학 그리고 자기계발과 관련한 자신의 주제를 가져와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함과 동시에 이제 의견에 대한 존중함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토론 문화나 아니면은 이제 민주사회로서의 그 시민 의식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청년들 개개인의 공감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셀프 스피치라고 이제 셀프 세미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시간은 정말 이제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 정말 세미나 그냥 각자가 생각하는 자기가 발표하고 싶은 주제를 가져와 가지고 그날 이제 자기가 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대에 서서 이제 발표를 함으로써 이제 네. 발표자분의 그런 자신감이나 아니면 이렇게 소통 능력을 조금 함양함과 동시에 이제 참여자분들은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고 공감대를 또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이제 이렇게 공존하고 또 이렇게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대화하는 능력이나 스피치 능력이나 이 청년들에게는 꼭 필요한 그런 그쵸. 스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좀 기억에 남는 주제들이 있을까요?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포스트잇 발제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장점에 관해서 각자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자는 그런 발제였던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청년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세대 다 통틀어서 과연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동안 단 1분이라도 자기를 조금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대부분 후회나 아니면 뭐 자책이나 아니면 누구 탓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그런 시간 동안 자기를 좀 격려하고 또 이제 장점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서로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이 오히려 남한테는 되게 크게 보이고 또 존중받을 수 있구나 하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주제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은 정말 나의 단점만 찾게 되지 그쵸. 장점을 돌아볼 기회는 별로 없는데 굉장히 청년다운 아주 좋은 주제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럼 기억에 남는 그런 주력 활동들이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주력 활동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138회 정도 이제 모임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4월 7일 날 공식적으로 이제 행안부랑 세종시에서 이제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네. 거기 이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제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외부 인사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축하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참 감사를 많이 드리고요. 네. 그 발대식도 이제 가장 인상이 깊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일상적으로 매번 하는 그런 모임 시간에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또 웃는 시간, 또 별의별 주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고찰해보는 시간이 하나하나 좀 흔한 얘기일 줄 모르겠지만 좀 소중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게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에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벼운 주제부터 무거운 주제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오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주력 활동 중에 미술 심리 세미나를 3주 동안 진행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강사분을 저희 멤버 중에 혹시 전문가분이 혹시 있느냐고 지인 중에 네네. 그래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강사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화를 해서 이제 대평동 그 커뮤니티 센터에서 저희가 네. 이제 미술 심리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 발표를 하고 이제 강사분이 발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준비한 그런 미술 도구로서 자기 그 앞에 있는 용지에다가 네. 그림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꿈의 모습들 뭐 그런 다채로운 모습들을 좀 그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감정적으로 어려있던 그런 서려있던 조금 아픔들이나 아니면은 뭐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들을 네. 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조수영 대표님 어떻게 그림을 그리셨을까요? 저는 네. 조금 어떻게 그렸냐면은 그 아팠던 기억에 대해서 좀 모습을 그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목욕탕에서 네. 알몸인 채로 어릴 때 네. 5살 때인가요? 그때 알몸인 채로 목욕탕을 부모님 찾아서 막 왔다 갔다 했던 그 기억을 모습으로 그렸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잃어버린 느낌이셨었나요? 네. 굉장히 큰 트라우마 같은 걸로 그때는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그걸 그림으로써 좀 어떻게 해소가 된 느낌을 받으셨어요? 남들 앞에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극복의 하나로서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스스로 뭔가 이제 뭐 이렇게 캥기는 거 없이 그쵸, 숨길 게 아니다. 숨기는 거 없이 캥길 거 없이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점에서 되게 이제 극복하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부분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호응이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좋았습니다. 네, 우리 포텐셜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저희 비전은 사실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존중하고 공감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현대 사회 그리고 오늘날에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맞아요. 공감할 수 있고 존중할 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이제 아파트 사실 서로 맞대는 이웃들도 서로 간에 이야기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군다나 세종시는 신도시다 보니까 곳곳에서 이제 타지에서 학업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인간관계가 되게 상대적으로 협소하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 하여금 이렇게 서로 간의 의견을 주고받고 자기의 아픔이나 아니면 스토리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네.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조금 보탬이 될 수 있고 힐링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나 약간 그런 포부도 밝혀봅니다. 네. 아, 그렇군요. 공감과 존중 네. 너무 좋은 단어인데 이런 좋은 모임 비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우리 포텐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노래 들어보면 좋을까요? 저희 멤버 중에 네네. 네, 그 논산으로 가신 지금 분이 있는데 탈퇴는 안 하셨습니다. 그래도 의리상으로 어쨌든 간에 논산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가끔 이제 모습을 오. 비추시는데 네. 그분이 원래는 3교대로 근무를 하셔가지고 너무 힘들으셨어요. 그쵸. 네, 예. 그래서 여자친구도 있어가지고 만나기도 힘들어가지고 네. 2교대인 논산에 있는 직장으로 가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은 네. 문득 자기는 아이유의 네. 삶의 의미가 듣고 싶다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이 또 떠올라가지고 네. 아이유의 삶의 의미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좋은 근무 환경으로 가신 네. 그 회원님의 신청곡 아이유의 너의 의미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 여게 코스모스로 피고 수첩 불어넣은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 여게 코스모스로 피고 수첩 불어넣은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슬픔은 강이 여게 코스모스로 피고 수첩으로 넣은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있어.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네, 세종마을공동체 톡톡 오늘은 포텐셜의 조수영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논산으로 가신 회원님께 아주 따뜻한 네. 음악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마을 사업 추진하시면서 느꼈던 점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벌써 네네. 11월이기 때문에 네.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제 멤버분들이 다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꾸준히 이제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시간을 내서라도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 계시면은 참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또 감동적인 네,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분들이 이 회원으로 좀 활동을 많이 하세요? 저희 회원분들이 워낙 다양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도시다 보니까 네. 지역군이 다양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사를 오시면서 여기 취직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음, 일단은 뭐 홍대 고대에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또 계시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있고, 네, 학생들도 네. 계시고, 그다음에 간호사 아니면은 교사, 그다음에 공무원, 그다음에 군인, 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나 아니면은 정신건강 관련해서 이제 네. 일하시는 분들. 정말 다양하네요. 네, 엄청 다양합니다.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다면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려웠던 점은 항상 이제 네.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은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실래요? 이제 어느 센터에서나 아니면 얘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할 때, 네. 그럴 때 이제 하는 게 아마 지금 혹시나 들으시는 다른 기타 기관 관계자분들도 좀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홍보 문제입니다. 홍보요. 네. 예. 그러니까 저 세종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복지나 아니면 서비스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다채롭게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네네. 상대적으로 이제 그게 홍보가 좀 많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음. 모임장님 그런 서비스,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거기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면은 네. 자기는 모른다고, 전혀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더더욱 이제 체감이 되고, 심지어 이제 저희가 이제 플랜카드나 아니면 이렇게 현수막을 달고 이제 홍보를 해도 네. 오시는 분들은 또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 홍보 문제가 생각보다 어쨌든 아무리 네. 밥상을 잘 차려놔도 그렇죠.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좋은 음식도 그렇죠. 네네. 예, 아무리 소를 잡아도 오지 않으시면은 이제 예. 네. 이게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음. 이제 홍보가 조금 더 이제 잘 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관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는 이제 주중에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왜냐하면 이제 10명, 12명씩 모이면은 이제 자영업 하시는 카페는 상대적으로 좀 장소가 좀 협소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이제 예약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이 어느 정도 이제 되다 센터실도 보니까 있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체룸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진행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웬만하면은 조금 그 사회에 좀 세종시 사회에 기여하고자 자영업 하시는 그런 카페를 이용하고 싶은데 자리가 네. 좁고, 네. 또 그렇다고 이제 공기관에 있는 그런 좀 자리에 가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주말에는 일을 안 하시니까 그렇죠. 네, 그게 상대적으로 많이 힘들다. 수요일, 일요일 그렇게 모임을 하시는데 그렇죠. 이 장소 섭외가 굉장히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좀 와닿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138회 모임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너무 많은데 네. 이 중에서 또 고르라고 하면은 또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차례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예. 일단은 스피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멤버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뭐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그냥 뭐 화두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알고 싶은 그런 화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IT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분은 아이폰 대 뭐 갤럭시, 그러니까 그걸 비교해가지고 네. 서로의 장단점을 비교하시는 그런 발표를 해주셨어요. 오. 그래서 상대적으로 되게 생각보다 이제 호응도 괜찮았고 일목요연하게. 네네. 네. 그런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네.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했던 세미나인데 저는 이제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건 또 이제 저는 관련된 제가 이제 어쨌든 세미나를 또 몇 번 해보기도 네. 하지만 이제 글쓰기 프로그램 같은 거, 네. 그거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음. 주요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네네. 하나는 이제 그 포스트잇 발제였다면 두 번째로는 이제 세미나,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글쓰기 프로그램을 이제 계속 정기적으로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제 글쓰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참여자분들이 되게 이제 처음 딱 제가 예상했듯이 참여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글쓰기? 글이라고 하면은 되게 뭔가 진지하게 써야 되고 길게 좀 풍성하게 써야 그게 글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부담감이 있죠. 일단. 그렇죠. 네. 무겁다. 예. 그리고 또 답답할 수 있다. 그런 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 글쓰기의 프로그램의 취지는 음. 그냥 솔직히 담벼락에다 낙서를 하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글쓰기를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말로 이렇게 발제를 해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글도 마찬가지로 글쓰기로 글로써 자기의 생각, 감정을 온전히 표현함으로써 그것도 하나의 이제 스트레스 해소나 아니면은 서로 간의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글쓰기를 전혀 어렵지 않게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최소한 5줄 이상만 써주시면 그게 어디냐? 라고 하시면서 부담감이 확 내려가네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네. 나누고 토크쇼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쓰기 하면 뭔가 좀 대단한 걸 써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사실 우리가 떠올려 보면 학창 시절 선생님 몰래 쪽지를 써서 넘기기도 했고, 네네. 그렇죠. 5줄 정도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재밌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지역을 떠나신 회원분도 있어요. 그런데 네네. 그분이 놓지를 못하고 네. 탈퇴를 하지 않고 계속 세종에 들러서 연락을 주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그렇다면 무언가 이끄는 힘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포텐셜의 이 이끄는 힘 뭘까요? 저희 그 모임이 그러니까 타 모임과 좀 차별화되는 점이 그러니까 타 모임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문학 모임 그러니까 토론하는 모임이나 독서 모임은 생각보다 많고 또 독서 모임은 다들 이제 책에 대해서 관심 많고 자기 개발 관심 많으시니까 그렇게 많이들 하시려고 하는데 네. 포스트잇으로 뭔가 자기 생각을 온전히 표현하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온갖 다양한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가지는 나름대로의 색깔, 정체성이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만족하시는 회원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 물론 이제 세미나나 다른 프로그램이 더 좋아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네. 제가 생각하는 정체성이자 색깔은 그런 다양한 의견을 서스럼 없이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그 포스트잇 발제는 굉장히 좀 새롭다 이런 네. 생각 들었는데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으셨어요? 제가 네. MBTI로 따지면은 INFP라고 해서 되게 내성적이고 감정적인 그리고 또 그래요? 예술형인 어. 그런 분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미술부를 했었고 네. 되게 조금 제 장점을 하나 꼽자면은 그냥 창의적인 생각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트잇 발제 같은 그런 컨텐츠도 좀 마련하지 않았나. 떠올랐군요. 네네. 그래요.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서 아까 우리 단체나 기관과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일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아까 행안부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어떤 일이었는지 궁금해요. 그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말하시나요? 네네. 네. 그게 이제 이번 연도 초에 공지가 이제 세종시청에서 올라왔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해보자. 만약에 이걸 통해로 우리 모임이 단순히 그 모임 어플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좀 더 이제 세종시에서 어쨌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른 청년들 외부 청년들에게 알려지면은 보다 더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또 이제 저희가 지원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쪽에서 잘 이제 그게 와닿으셨는지 잘 봐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당선이 돼서 3팀 정도가 당선이 됐거든요. 그중에 네. 이제 저희 팀이 됐는데 프로그램을 이제 포스트잇 발제나 아니면 이제 외부 이제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미술 심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그 공동체 사업이 이제 11월로 끝나잖아요. 네네. 남아있는 시간 동안 좀 기대하는 점 있으세요? 기대하는 것은 일단은 저희 공동체 사업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네 어쨌든 간에 무탈 없이 다들 어쨌든 간에 사실 공동체 사업도 사업이지만은 저희 어플에 있는 모임도 네. 잘 유지가 돼가지고 이제 일관되게 계속
단기적인 그러니까 청년 공동체 사업이 저는 단기적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자기가 그 사업을 받든 안 받든 간에 그 모임이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임해야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또 존중받고 어떻게 보면 또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끝났다고 해서 저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11월에 남아있는 행사가 있더라고요. 네네. 네, 어떤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11월 20일 수요일에 이제 저희가 이제 현수막을 지금 제작을 해서 달 예정인데 세종시내에 이제 아마 배치될 예정인데 네. 지극히 힐링적인 야밤 토크쇼라는 제목으로 오, 네, 멋진데요? 네, 예. 청년들의 공감대 그리고 소통 그리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좀 공개적인 자리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전문가 한 분을 초청을 해서 네. 현재 우리 청년들의 마음 건강에 대한 지표를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각자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정신 건강, 마음 건강을 또 챙기고 좀 힐링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 같이 둘러앉아서 마치 MT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네. 편안하게 서로 어떤 사연, 어떤 좀 힘든 점을 나누면서 거기에서 이제 문제 해결이라든지 내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하고자 했는데 네. 이제 대관에서 예. 이렇게 공개적인 강의실이나 세미나식 큰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한다고 하면은 왠지 딱딱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밤 토크쇼라는 제목처럼 분위기가 조금 좀 감성적이고 예. 또 이게 서로 간에 붙어 있다 보면은 좀 더 이야기가 또 친밀해지고 그럴 것 같아서 그렇죠. 저희가 자영업 카페를 대관을 해서 거기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훨씬 좋은 분위기에서 이야기가 오갈 것 같은데요. 네네.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는데 잠시 좀 대표님 혼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실 게 많잖아요. 네네.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네. 어떤 노래 들을까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제가 저의 사연을 네. 좀 비추어서 좀 한 곡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네. 그 한 분 원래는 저라고 먼저 소개를 안 드리고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꼬였네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다사다난한 좀 생활을 좀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다음에 좀 아픈 과거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스쳐 지나가고도 했는데 네. 그런 결단 혹은 그런 매번 선택에서 좀 아픈 점이나 좀 부정적인 것을 많이 떠올렸지만은 근데 그런 걸 계속 뿌리에 이제 물고 늘어지다 보면 생각이 끝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생각할수록 더더욱 힘들다고 느껴져가지고 분위기를 계속 환기하고 좋은 점을 한 번쯤은 또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이제 이 노래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 네. 청해봅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 네. 윤한기 선생님의 나는 행복합니다를 청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한기의 나는 행복합니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기다리던 오늘 그날이 왔어요. 즐거운 날이에요. 움츠렸던 어깨 답답한 가슴을 활짝 펴봐요. 가벼운 차림 다정한 곳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들과 산을 뛰며 노래를 불러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진달래꽃 피는 봄이 지나면 여름이 돌아와요. 쏟아지는 태양 젊음이 있는 곳 우리들의 여름이죠. 강에도 산에도 넓은 바다에도 우리들의 꿈이 있어요. 그곳으로 가요. 노래를 부르며 우리 모두 다 함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네, 윤한기의 나는 행복합니다 듣고 왔습니다. 세종 마을 공동체 톡톡 오늘은 포텐셜의 조수영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듣다 보니까 네. 저까지 행복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우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네. 이런 느낌 때문에 우리 대표님께서 이 노래를 선창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포텐셜 우리 청년 공동체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어떤 나이 제한이 있나요? 나이 제한이 원래는 저희가 35살까지만 네. 모집을 했었는데 네. 세종시 이제 법적으로 이제 뭐 조례죠. 뭐 그게 이제 나이가 확장이 돼가지고 만 39살까지 이제 오. 청년으로 이제 이제 기준을 높였다 보니까 네. 39까지 그러니까 가입 기준으로 39이지 그 이제 거기서 활동하시다가 40살로 넘어가도 맞아요. 네, 금방인데. 상관없습니다. 네. 그 상관이 없군요. 네네. 일단 발만 들여놓으면 맞습니다. 39살 전에 네.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네. 향후 우리 포텐셜의 계획은 무엇이 있을까요? 계획은 저희가 어쨌든 간에 항상 이게 좀 제가 항상 이제 무기력하고 그다음에 일상에서 되게 이제 작심삼일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계획이나 아니면은 목표에 대해서 물론 거창한 걸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저는 요 근래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게 네. 지속성이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즘 그런 키워드가 지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꾸준히 뭔가를 해서 저는 짧고 굵게보다 가늘고 길게 가는 걸 이제는 선호하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저희 모임이 계속해서 이제 모임을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은 저절로 이제 체급도 커지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도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만 이제 꿈을 좀 밝혀보자면은 세종시에서 이런 모임 이런 단체가 있다 그러면 포텐셜이라고 또 기억이 됐으면 하는 좀 그런 네. 포부를 좀 밝혀봅니다.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조수영 대표님 지금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뭐 무기력, 작심삼일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의 분인데 네네네. 그렇다면 무기력과 작심삼일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원래는 이제 제가 20대 초반부터, 그러니까 제가 29인데 20대 초반부터 한 25, 6살까지 사실 우울증을 좀 앓았어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예. 많이 힘들었고 스스로 조금 맨날 갇혀 있었고 방콕 생활, 그러니까 외톨이였죠. 방콕 외톨이 생활을 했었는데 사실 그 원인을 보자면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 폭력을 좀 당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어진 거죠, 그게 아픔이. 근데 다만 이제 20살 그때 우울증이 시작하면서 계속 저는 일기를 써왔어요. 그러니까 가끔 멤버들한테 자랑하는 게 8년 동안 저는 24권의 일기를 썼거든요. 와, 대단하세요. 네네. 네. 그 24권의 일기를 통해서 저 스스로 많이 성찰하고 또 어떻게 나아갈지,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이걸 어떻게 또 내 나름대로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세상에 조금 발을 좀 디뎠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적응하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라디오도 하고 네. 네, 그렇게 참 감사한 기회를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모임에 오시면 또 이런 청년들이 꼭 조수영 대표님만이 겪었던 어려움은 아닐 것 같아서 손도 내밀어 주실 것 같고 네네. 공감도 해주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함께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에게 마을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저에게 마을이라는 생각을 적어 왔었는데 네. 여기 있네요. 세종시에서 이제 어쨌든 간에 10년 이상 제가 살다 보니까 이제 좋은 점 싫은 점, 아까 싫은 점은 막 학교 폭력이나 뭐 그런 걸 겪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겪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약간 포근한 침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글도 이제 따로 연재를 하는데 네, 연재를 계속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네. 작가죠. 네, 작가이기도 네. 한데 거기서 이제 서울로 가는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뭔가 수도권으로 가면 내가 뭔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좋은 기회나 아니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으나 제가 이제 좀 돌이켜봤던 거는 사실 흔히 이제 될 사람은 된다고 네. 내가 지금 머문 자리에서 충분히 뭔가 잠재력을 이끌어내 가지고 충분히 이 지역에서 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런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뭔가 이용하고 활용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 세종시도 사실 성장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대표님들도 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산속으로 굳이 들어가서 돌을 닦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좀 생각도 네. 해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마을이라는 것은 제가 속해 있는 공간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공간 또는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될 사람은 된다.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살면서 하는 고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네.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 또 하시죠? 엄청 많이 하죠. 네. 네. 학생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많죠. 네. 그런 학생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시나요? 어떠세요? 물론 이제 수도권의 그런 인프라적인 요소나 아니면 어쨌든 간에 이제 젊다 보니까 그렇게 젊은이들이 이제 누릴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그런 여건들이 많이 갖춰져 있어서 이제 많이들 가십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세종시라는 공간이 이제 어쨌든 간에 뭐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니까 제가 이제 핫플레이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제 핫플레이스가 뭐 유흥 아니면 술 뭐 그런 걸 이제 아니면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느끼는 핫플레이스라는 거는 각자만의 취미 아니면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여건이 세종시에도 충분히 갖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여기에 계속 계시거나 아니면 사신다고 하면은 그런 각자만의 인생에서 관심사나 아니면은 취미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오히려 본인이 만드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또 하나의 기회이자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데로 이직하시는 분들도 그런 어딜 가서든 간에 본인이 머물 수 있는 그 자리가 본인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장소는 불문이다. 네네.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초반에 그 발제한 주제 중에 장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이제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포텐셜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포텐셜의 장점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렇군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네.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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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 장점이 가장 저는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존중이에요. 존중. 예,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독서 모임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저 타 모임을 비난하고 비하하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차별화된 점. 예, 네. 단순히 차별화된 점은 상대적으로 이제 모임장이나 아니면은 그날 이제 주제를 이끄시는 분들의 입김이 세요 상대적으로. 그렇다 그쵸. 보니까 만약에 독서 모임에서 도서를 지정해서 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참여하기 한 30분 전에 대충 줄거리 읽고 참여를 해가지고 그냥 피상적인 사실 지식 자랑이나 아니면은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밖에 더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네. 저희 모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만의 이야기를 이제 풀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본인이고 또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발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하는 게 본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존중이라는 키워드에 가장 적합한 저희만의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공감과 존중 안에서 어떤 모임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포텐셜을 찾아보시면 네네.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포텐셜의 자랑은 넘쳐나고 또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조수영 대표님 스스로에게 좀 다독이는 시간을 좀 드릴까요? 저기 보이는 유튜브죠? 네. 네. 저를 많이 다독이면서 네. 저를 많이 다독이면서 어떤 걸 격려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저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많이 있었어요. 네,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뭐 아니면 도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또래가 취업을 뭐 대기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명문대를 간다고 하면은 되게 많이 부러워하고 질투도 솔직히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뭐 열 몇 시간씩 내가 공부를 해야 마치 성공할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게 마음가짐을 그렇게 임했는데 정작 제가 일상에서 뭐 도서관을 간다든지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부 시간이나 그런 게 1시간? 30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격차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하지? 막 항상 자책하고 그랬는데 이번 연도 들어와서 이제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가지고 사실 조금씩이라도 해보자. 네. 뭐 한 10분이라든지 15분이라든지 그게 조금씩 해보자 하면서 그래서 아까 가늘고 길게라고 말씀드린 게 일맥상통한 게 조금씩 하면서 계속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활동들을. 그래서 제 자신의 뭐 일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영단어를 외우다든지 그런 식으로 공부를 계속 꾸준히 와.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왜냐하면 기존에 이게 완벽주의적인 생각이 한순간에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갖고 되겠어. 뭐 사실 뭐 한 시간 지나다가 1시간 뚝딱 하는 사람이 사실 내가 아무리 10분 해봤자 못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막상 이제 또 해보니까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달이 다 돼가다 보니까 스스로 뭔가 자부심이 느껴지고 오늘 뭔가 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사실 생각보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 라디오를 들으신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저의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네. 일상생활에 만족감이나 좀 감사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루하루 조금씩 노력해 오신 우리 조수영 대표님 네네. 칭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먼저 항상 우리 모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그리고 또 일요일이나 또 수요일 퇴근 후에 아니면 일요일은 또 개인만의 시간을 또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관심 있게 찾아주시는 우리 멤버분들 한 분 한 분께 참 감사드리고 또 적극적으로 이제 임해주시는 우리 이제 멤버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이렇게 저희 모임에 대해서 들어봤다 아니면 한 번쯤 관심 있어서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는데 그것도 저희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포텐셜이라는 모임에 대해서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들께 어떻게 보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신 세종 FM에게도 이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자리를 또 이제 섭외를 해주시기까지 이제 세종 사회적 경제 공동체 센터에 있는 관계자분들께도 참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나 이제 세종 시민 혹시 여러분들도 사회적 경제 공동체 센터나 아니면 세종 FM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런 아까도 홍보 문제를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좋은 기관들이나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참여를 하시다 보면은 성장하고 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해서 네.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조수영 대표님과 포텐셜에 아주 이제 나아가서 더욱 선한 영향력을 이제 뿌려주는 그런 멋진 공동체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종마을 공동체 톡톡에서는 공동체 포텐셜과 함께했습니다. 공동체 이름처럼 우리 지역에 이렇게 잠재력 있는 청년들이 함께하면서 잠재된 능력이 발현되고 더 커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이승기의 소년 길을 걷다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마을 공동체 톡톡, 저는 아나운서 윤진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여전히 빈틈이 많고 부족하고 세상이 그저 너무 어렵고 무섭기만 해 숱한 관계
속에서 울고 또 웃고 이젠 알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순간 모든 게 많이 낯설고 주저앉게 돼. 선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조금은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흔들리는 마음 기댈 곳이 없어 도외 안으려 해 견뎌보려 해 이 모든 걸 내 모든 걸 이 모든 걸 내 모든 걸 나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분명 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저 마음을 닫고 있을 뿐이고 가장 쉬운 일마저 아직 어려워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길일까 매일 또 매일 의심 속에서 걸어가곤 해. 선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조금은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흔들리는 마음 기댈 곳이 없어 도외 안으려 해 견뎌보려 해 이 모든 걸 내 모든 걸 이 모든 걸 내 모든 걸 나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여전히 모르는 것들 투성이고 어렵긴 해도 내 길을 걸어 가보려고 해.